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일요경마 서울경마 레이스 모두 11개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또 기섭 시제기자 김태형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 상관 경주의 마지막이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감의 대장님과 활약이 많이 올리고 뭐 압축은 되는 게임이죠. 그렇죠. 이 부산만 됐습니다. 그거야 뭐. 이게 뭐 딱 보니까 게임 안 들어갔네 또 이게 서울날들은.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개 중에서 1경주를 제외한 10경주를 준비해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박 의원께서는 몇 경주였죠? 4경주 10경주. 4경주 10경주고요. 김태형 기자? 7경주 11경주. 7경주 11경주. 11경주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7경주를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7경주.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시면서. 자, 바로 오늘은 2경주부터 넘어갈게요. 2경주는 국산 5군의 1300인데, 일단 1번에 천혜강자하고 6번에 일기가성. 인기 막걸리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천혜강자는 단독 선행이죠. 선행이기 때문에 뭐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문제는 이제 일기가성인데 일기가성도 크게 더 보여주시는 걸음이 여러 건 좀 없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인기 마필이라면 저는 좀 불안하지 않나 보시고, 오히려 저는 역시 승부전입니다만 3번은 미라클 캣이 요게 보여줄 걸음이 여러 건 굉장히 많은 마필입니다. 그동안 뭐 데뷔 초반에는 악병 때문에 조기를 못하면서 부진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이제 똥말의 어떤 그 냄새가 좀 났던 마필인데, 조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말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승문전이지만 뭐 미라클 캣이 다시 한번 뚝심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인기만 4파전 경주로 저는 봅니다. 1번 천혜강자, 3번 미라클캣, 6번마 일기가성, 7번마 왕호까지. 뭐 그 중에서 정계상 1번마 천혜강자가 여건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입상 가능성 가장 높고요. 3번마 미라클캣도 괜찮고 6번마 일기가성도 뭐 조교 훈련을 잘 못 시키는 마필이지만 걸음은 조금씩 낮아도 괜찮은데, 배당이 좀 나아준다면 7번마 왕호. 이 마필이 지금 2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공백에 비해서 걸음빨이나 조교 때 걸음은 괜찮습니다. 예전에 능력이 좀 있었던 마필이고 상태가 이상이 없다면은 배당 메리트에서는 7번만 왕호가 재미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양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한때 영산 투어와 함께 싸웠던 컨디션 괜찮다고 합니다. 상태 이상 없다면 왕호는 발작 같은데요, 진짜. 배당이 되면은 능력은 무시할 자지 아닙니다. 왕호, 뭐 3번의 미라클캣, 그리고 지금 적임기수 기승이죠. 이번에 스피드닥터가 이제 문수영을 안정시켰는데 이것도 아마 바람 많이 불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그렇죠. 그래서 영양가는 3번의 미라클캣하고 또 7번의 왕호 쪽에 좀 짭짤한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3경주 신승원이 오늘 첫 번째 출전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충무 없는 게임으로 지금 좀 보고 싶은데, 자, 배당판은 그러나 6번에 드림마이가 강추로 지금 나와 있고요. 5번에 마이해피, 2번에 스타메이커가 인기 막걸리인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6번만 드림아이도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익면은 가장 좋은 마필인데 이번 경주 선행이 쉽지가 않아요. 안쪽에 1번 시즈윙이나 3번 키스미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드림아이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데뷔 전에 선행을 안 가고도 선행권에서도 입장을 했지만 그때 편성하고 이 편성하고는 좀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달라요. 따라서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뭐 구스타트한테 진 것까지 인정이 되는데, 그 마필, 그 3차 4차권에 있는 마필들과 착착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선행을 못 가는 드라마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8마 피코오프가 뭐 추인 마필인데 선행마가 많기 때문에 정계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포인트는 역시 1200에까지 이 마필은 취입이 되는 마필이 1300도 좀 거리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1200에 거기에 박태룡 기술이라면 뭐 피코플 이번 경기도 좀 의도적으로 노리고 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의외로 입상 가능성 마필들이 많은 경주입니다. 어떻게 됐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은 인기리마 6번마 드리마이. 능력상 확실한 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6번마 드리마이가 맞고요. 배팅에서 한 번쯤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2번마 스타메이커. 2번마 스타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마필 발전 속도는 좀 더딥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지난 7월 19일 경주 때 2착을 하면서 승군전, 직전 경주는 좀 역시 뭐 외곽을 들면서 초반 자리 싸움에 실패를 하면서 걸음 자체는 평이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초반에 발빠른 마필 1번 시즈윙, 6번 드리마이, 3번 키스미 정도가 있는데 세 마필만 보내주고 안쪽에 가장 최적의 코스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하다면은 이 스타메이커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지 않겠느냐. 배팅은 이번 녹화하는 게 재밌다고 보십니다. 스타메이커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커 것보다 일단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1번, 3번의 키스미도 지난 8월달에 김기백 기수가 이제 톡 튀어나와가지고 순행을 치고 나왔는데 1번의 시즈윙과 3번의 키스미하고 이제 6번의 드림하이 이런 마필들이 참 접전에 좀 치열하다. 누가 좀 편하게 나기는 힘든 구도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저는 뭐 따라오는 말 중에서는 5번의 마이 해피 같은 말에게도 취입의 타이밍은 와요. 이게 오히려 지금 말의 수는 좀 적은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하는 입장에서는 뭐 수월하게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배팅은요 절대 예상하는 식으로 배팅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앞선에 와르르 몰락이 되는 순간에는 우당탕탕탕탕 배당이 터지죠. 그 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신송해성. 이거는 축마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저는 확실한 축마 한 마리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신송해성 승부만 기대해 주시고. 자, 사경주 박의원의 추천드리는 게임인데요. 신의 말들이 이제 여러 추천해주고 있고, 국산 중근의 1000m 레이스인데 1번에 이제 그레이트 캡틴 중심으로 이제 9번에 볼트 사인 쪽 인기가 지금 모아지고 있거든요. 김태형 기자 보기 어떤가요? 일단 이번 경주 역시 만만치 않은 경주입니다. 신마들의 몇 마필 있고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일단 1번마 그레이드 캡틴은 직전 경주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웠습니다. 이혁 기수 말로는 직전에 조교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막판에 마필이 그거가 좀 오버돼가지고 퍼졌다. 일단 이번 경주 1번 계속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축은 아니라 보여지고요. 9번마 볼트 샤인이 걸음 자체는 괜찮습니다. 주행을 할 때 걸음 좋았고 문세영 기수 말로도 능력 괜찮은 마필이다. 배팅의 축은 신마지만 9번마 볼트 샤인이 재밌다고 보여지고요. 이 10번마 다이아 축제도 선행만 가면은 거저 들어옵니다. 문제는 볼트 샤인이 안쪽에서 비벼주느냐, 1번마 그레이 캡틴이 비벼주느냐, 이게 변수인데 10번마 다이아 축제가 현장에서 선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0번 녹화하는 것도 나름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의원의 추천이죠? 예, 10만 레이스예요. 충만은 없습니다. 이 그레이트 캡틴이 지난번에 역시 뭐 많은 인기에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겼는데 또 일본 게이트에서 또 많이 팔립니다만 액면은 선행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레이트 캡틴이 선행을 갈 상황은 아니에요. 이번 경주가 선행마들이 보여주는 선행마들도 많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보여주지 않은 선행마가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레이트 캡틴도 충만은 아니지 않나 보여지고, 따라서 뭐 보여주지 액면에서 노출이 안 된 마필 한두 보병마, 저는 그 마필이 선행을 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마필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일본의 그레이트 캡틴을 뭐 강추로 놓고 하는 레이스 안 나봅니다. 지난번에 좀 약간의 경합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걸 결국은 이겨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안쪽에서는 기어나가겠습니다만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축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요동맹장 같은 마필도 의외로 좀 스타트가 상당히 많이 좀 좋았기 때문에 좀 보고 싶다는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배팅의 축은요, 이거는 좀 다른 각도, 좀 신선한 각도로 접근해 나가시는 것이 적중과 배당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이고, 그 중심에 박남기원의 추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게요. 오경주는 혼합사고나 1000m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1번의 슈퍼플렉스하고 5번의 빅터준 쪽에 인기 모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일본 슈퍼플렉스는 선행이에요. 동땡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걸음에 여력은 없었습니다만 이 마필은 뭐 뛰면 될수록 걸음 다 나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슈퍼플렉스 인정하고 가고, 후자권에서는 뭐 동전 아티스트, 바빌론 왕자, 빅터준 세 마필의 능력은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저는 3번만 바빌론 왕자를 가장 재밌게 보는데, 이 바빌론 왕자는 뭐 데뷔전에서 의외로 3자까지 왔죠. 혈통적으로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이 동전 아티스트나 빅터준이 보여준 걸음보다는 그래도 뛰면 뛸수록 걸음이 더 살아날 수 있는 바빌론 왕자가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균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신의 마필 간의 접전 경주인데 저도 1번마 슈퍼플렉스는 인정을 합니다. 여건 자체가 좋아지고 단독선은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을 인정하는데, 후차권이 2번 동천 아티스트, 3번 바빌론 왕자, 5번 빅터준 세 마필 정도가 조금 나아 보이는데, 그중 저는 2번 동천 아티스트와 3번 바빌론 왕자 두 마필이 낫다고 봅니다. 2번 동천 아티스트는 걸음 자체는 분명 더 나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전 거치면서 걸음 자체가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여건 괜찮고 편성검하고, 3번 바빌론 왕자도 역시 뛰면 뛸수록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에 반해 5번마 빅터준 데뷔전 때 좀 잘 뛰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가장 처지지 않냐. 1번 놓고 2, 3 중에서 아마 현장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좀 삐까삐까하게 좀 팔 같네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1번에 슈퍼플렉스, 2번 동춘 아티스트와 3번의 바빌론 왕자가 또 슈퍼플렉스를 이길 수 있는 이변도 좀 나오지 않을까 느낌도 있는데, 약간 두 번 유형께서는 3번의 바빌론 왕자 그리고 이번에 동춘 아티스트에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반드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경주 혼합 3군에 1,400으로 나와 있고요. 6경주는 4번의 위키드 메신저 하고 7번의 슈퍼 서프 이 두 마리가 인기를 모아주는데, 지금 위키드 메신저가 지금 1,400, 1,100, 1,200, 1,300 다 건너뛰고 나오거든요. 네. 좀 어떨까요? 저는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혈통적으로는 뭐 거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마필이에요.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뭐 1,400 셔터전이지만 일단 편성이 강하지 않아요. 뭐 슈퍼 서버밖에 상당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위키드 메신저와 슈퍼 서버 능력의 오율은 드러났다. 일단 뭐 대끼리를 저는 인정하고 가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균 기자.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번 경주 대끼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4번마 위키드 메신저 최근 뛰었던 거 뭐 간신히 우승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취재를 했을 때 지용훈 조교사님이 원래 그런 스타일의 멘트를 잘 안 하는데 상당히 자신 있는 멘트. 그 거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상태도 여전히 좋고, 이 7번 슈퍼서포도 직전 1,400을 처음 뛰었을 때 약간 불안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뛰는 거 봐서는 훨씬 더 이번 경주는 걸음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변수가 될 수 있는 1번마 월드장이나 죽죽담양, 당황산 대협의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상 저도 4-7-1방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용훈 조교사가 또 상당히 또 이 4번에 대한 또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마필을 자기 마필을 아주 세게 얘기하는 조교사는 아닌데 의외로 이번 주 위키드 메신저가 상당히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마필에 대한 믿음감 있고, 또 뭐 이천의 기수가 지금 부재 중인데 문수영 기수가 안장을 또 교체시키건 또 이거는 뭐 강하게 좀 나가겠다는 느꼈습니다. 뭐 그러는 순간 저배당 저배당 레이스가 아닌가 느낌이 들고 있네요. 7경주 갈게요. 김태형 기자 추천 경주인데 국산 상원에 1,400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게 지금 7월 흑청하고 이 3번에 천하대에서 좀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참 좀 까다로운 레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충만 없는 레이스죠. 뭐 흑청이란 마필도 액면은 그럴싸합니다만 뭔가 좀 결정타가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저는 어쨌든 이게 마필인다만 천하대세가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뭐 지난번에는 이제 공백 이후에 탐색전을 거쳤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더 있다고 봅니다. 일단 1,400이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천하대세 또 선행마대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뭐 수던 밑에랄지 미라클러너 그랬을 때 역시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천하대세의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세 번째 7경주 배팅은 꼭 해볼 가치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는 뭐 어정쩡한 인기만 뭐 3번, 7번, 6번 이 정도가 있고, 뭐 4번도 팔려주고 10번도 팔려주고 11번도 가능한데, 저는 확실하게 노리는 앞에 있습니다. 쌍승식까지는 좀 아니라 하더라도 복승식으로 확실하게 노릴 출마가 있고, 후차권도 저는 무조건 인기만보다는 조금 인기도가 딸리는
그런 마필을 주력 마본으로 노리로 그렇다면 배당도 무조건 나옵니다. 배팅 메리트가 상당히 좋은 경주인데 내용도 괜찮습니다. 아마 제가 체중이 가장 많이 찐 말 그 마필을 노리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아무튼 확실하게 노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경주고 배팅을 꼭 하셔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처 경주로 잡았습니다. 체중이 좀 많이 늘어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밥을 엄청나게 잘 먹으면서 직전 경주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변화가 왔고 밥도 잘 먹기 시작했고 거기에 뭐 그냥 놀면서 밥을 잘 먹는 게 아니라 훈련도 잘 받고 걸음발도 좋아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좀 재식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었나 보죠. 그러면 원래는 괜찮았었는데 좀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거죠. 궁금하시죠? 요거 아마 들어오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김태형의 추천 한번 저는 뭐 더 이상 길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듣고 좀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실력이지만 기대 좀 더 드리고. 자, 8경주는 국산 3군의 1800인데 이 경주가 이게 참 그분 아슬란 중심으로 이게 기복만 레이스인데 지금 7번의 마볼트가 뒷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왠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또 찾아보면 말들이 또 없어요 또 1800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따라서 이 아슬란이라는 마필이 그래도 1800은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고 최근 이제 임기용 기수에서 오늘은 뭐 문세영 기수라는 점에서는 문세영 기수가 적임이죠. 뭐 2승이나 일궈냈던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 아슬란을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마블트라는 마필도 뭐 크게 더블 줄 수 있는 걸음에 여유가 없고 1800으로 늘어났다는 경주거리가 좀 문제는 됩니다만 지난번에 혼합 3군 경주의 강편성에서도 뭐 가능성이 있는 걸음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탱크가 아니면 마볼트가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정례적으로도 마볼트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김태형 기자. 저는 축은 없는 경기로 봅니다. 9번마 아슬란이 문세영 기수고 1800을 좀 뛰었고 그동안 강자들 팀에서 뛴 건 사실이지만 이 마필도 지금 그게 답니다. 그 이상 보여줄 거는 자체가 더 남아있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 경주 그래도 배팅에 충만한 7번만 마볼트가 아니겠느냐. 자, 1800에 출전했습니다. 나머지 이제부터 1400도 있고 했는데 이 정평수 기수가 토요일날 기승 정지를 받아가지고 이 마볼트만큼은 자기를 태워달라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일요일 1800 거리적 부담은 있지만 정평수 기수의 요청으로 1800에 출전했는데 직전 경주 절대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상당히 잘 쳤습니다. 혼합 경주 그때 당시 제가 영인 엘렉스의 마볼트 3복식을 놓고 뭐 주력 짭짤하게 적성했던 마필인데 아직까지 보여줄 거는 훨씬 더 있습니다. 거리 문제가 좀 변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거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보여지고 7번이 이번 경주 배팅의 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복귀상으로는 참 못 보는 말이에요. 예, 제일 보는 두 차례 복귀가 진짜 뭐 안습이가 안습. 그때 죽 담량하고 그냥 막 그 3차 끌고 싸우는데 참. 근데 결론적으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슬란도 뺄만 있지 아니다 봅니다. 뭐 문세영이 태웠고 거리적으로는 가장 문제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슬란이 또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놓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말이 세서 놓고 가는 게 아니고 뭐 이런 편성에서 문세영이를 좀 빼기 힘든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 기복말 레이스긴 합니다만은 인기만 입성으로 끝날 개연성이 좀 큰 게임이다. 뭐 터져봐야 4번의 알라딘이거든요. 이게 이제 53.5에 부정에 있지 않고 또 볼펜이 자막이기 때문에 그리는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 선상에 안에서 일단은 저배당 대길이냐 뭐 준대길이냐 안에서 일단은 좀 판단이 틀려져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구경주 신승원이의 농림부 장간배 대장경주죠. 단통으로 노리는 또 추천 한번 드리는 게임이 되겠고요. 뭐 일단은 3마리로 딱 잡혀 있습니다. 4번의 금포 스카이, 12번에 이제 퀸즈 블레이드, 12번의 석세 스토리. 이게 지금 별정 3형이기 때문에 뭐 성비에 따라 가지고 부담 종량이 딱 미리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에 대한 편차는 뭐 크게 심하지 않자 이렇게 느낌 들고 있는데
자, 박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세마필의 전력이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요. 충만은 대신 없다고 봅니다. 이 퀸즈 블레이드가 압도적인 인기일 텐데 저는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봐요. 왜냐하면 퀸즈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코리안 더비 때 신마시 낙승까지는 좋아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7월 4일날 1군 승문전에서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수라는 마필에게 2와 2분의 1 맛이밖에 못 이기면서 코리안 더비의 신마신을 정말 그 무의미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문제는 지난번 5코스는 안말들끼리 뛰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5마신의 차이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역시 2000m라는 경주 거리도 부담이 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보스카이나 서스토리 같은 경우는 역으로 2000m라는 경주 거리가 훨씬 더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퀸즈 블레이드가 위험할 수도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금버스카의 57, 석세스토리의 57 이런 것도 좀 문제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57은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두 마필들은 일단 장거리 혈통이고 제가 볼 때는 걸으면 더 나올 것 같아요. 자, 김평 기자. 일단 이 구경주 뭐 서울 쪽 마필들은 벌써부터 꼬랑지를 마르면서 부산 말들이 세다라고 하고 있고, 안쪽목 조교단의 기술들 얘기로는 12번 퀸즈 브레이를 놓고 15번 석세스 스토리냐 4번 금보스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부산 말을 잘 모르는데 이 뛰었던 거를 쭉 보면은 이 15번마 석세스 스토리가 최근 걸음 자체는 완벽하게 늘었습니다. 12마 신차 8마 신차, 만약에 이 15번마 석세스 스토리가 걸음 자체가 이번에 더 늘었다면은 15번을 놓고 쌍승식으로 12, 4 두 방을 공략하는 게 재밌지 않겠냐. 하지만 부산 말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서울 쪽에 이제 기수나 정유사들 분위기는 벌써부터 이번에도 완패구나. 아니 이미 부산 말이라 붙으면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좀 경매에서 차야 되는 거겠죠?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 경매 가격, 그 마필의 가격 차이에서 일단 부산이 일단 1차적으로 압승을 거두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부산 경마장은 이제 직선주로가 좀 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파워적인 측면이나 이런 적응이 되고, 상대적으로 서울 경마는 조금 거품이 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영상 같은 경우가 나온다면 다른 말들이 다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 경마장보다 경주 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같이 붙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능력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서울 말들은 좀 쉽게 가는 측면이 있죠. 그랬을 때 둘이 딱 붙으면 말 그대로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아니, 서울은 좀 나눠먹기라 그러나. 나눠먹기라 알고 있죠. 나눠먹기. 경주 수가 좀 많아서 그래. 그게 좀 이제 경쟁력에 대한 좀 저하로 이어지지 않나. 네, 그렇죠. 지금 마사에서 지금 마주들을 부산 마주랑 서울 마주랑을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 마주들은 안 된다. 왜냐면 자기 바꿔지니까. 부산 마주들이 좀 공격적이고 좋은 말들을 많이 사고 하니까 마주들이 통합되면은 부산 말들이 다 서울로, 부산에 넣을 수 있는 말들이 서울로 올라오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마사에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재밌겠는데요. 경마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많이 좀 섞여야 되지 않나 느낌이 드는데. 부산 마주, 서울 마주 굳이 따로 나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서울 마주들이 야 부산 마주들이 돈도 많이 쓰고 비싼 많이 사는데 그거 서울에 넣으면은 자기들 받는 상금 페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마주들도 돈이 없어서 말을 비싼 걸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맨날 사봤어. 사보니까 그 기대만큼의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비싼 말에 대한 겁을 내고 대신 좀 싼 거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듯이 부산 마주들도 언제든 부산 마주가 돈이 서울 마주보다 훨씬 월등히 많아서 비싼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 마주가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속된 말 겁이 없는 거죠. 공격적으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당하면 나도 좀 이렇게 하면서 서울 마주 성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긴 저기 머니 게임으로 한다고 해봐야 부산에 돈이 많겠어요. 서울에 돈이 더 많지.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어쨌든 최근에 부산의 분위기 앞선을 걷는 분위기고, 이번에도 저는 부산 말들 압승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번에 금포스카약. 제가 좀 놀랐던 게 이 석세 스토리 그 발전 속도가 이게 지난 5월달 이후로 확실히 좀 피스를 수가 그런 혈통입니까? 이게 그렇죠. 완전히 힘이 붙는 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지난번 경주에서도 그 정길전 8마신인데 그때도 뭐 보내준 겁니다. 보내준 거 그냥 보내주고 혼자 외곽만 따라갔거든요. 아 근데 그 마지막에 레이스 많이 압도를 하는데 아 이거는 참 예산말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퀸즈 블레이조차도 이번 레이스에서는 확실히 우승을 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4번, 12번, 15번 이 3박 각축인데 이 중에서 역시 한 마리만 빼와겠습니다. 한 마리만 뺀다면 잔주로 세 마리 싸움에서는 단통이 되겠죠. 오른 쪽으로 가는 컨셉이다. 일단 기대해 주시고 보기보다는 근데 뭐 배당을 떠나가지고 재밌는 승부일 것 같습니다. 10경주 박남규의 추천인데요. 국산 2군에 1900으로 나와 있고요. 이 10번에 스트롱로드 중심으로 11번에 강자하고 14번에 15% 시즌으로 잘 적혀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있는 마필 간의 접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마 스트롱로드, 7번 강자, 13번마 천년지기, 14번 슈퍼프로이, 여기 1번마 포에버더문까지. 자 보여준 액면상 10번마 스트롱로드가 가장 낫습니다. 상태는 여전히 좋고요. 57 부담 중량도 지난 8월 9일 경주 때 극복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출마까지는 아니더라도 20번마 스트롱로드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이시고요. 여기 배당 자체가 조금 나아준다면은 이 13번마 천년직이라는 마필 능력은 있습니다. 단지 이 1900이라는 거리 때문에 조금 못 믿는데 거리 적응만 잘해준다면은 이 13번마 천년직이도 전력상 그다지 밀리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박유현의 추천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레이스예요. 경주 자체가 굉장히 빡빡한 레이스고 되는 말이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승부전을 갖는 스트롱로드나 강자 쪽이 역시 강세를 띠면서 팔리겠습니다. 무시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변수가 좀 있는 레이스고 따라서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은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좋아졌고 또 1900이라는 경주 거리에 대한 조건도 굉장히 잘 부합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축으로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강마가 없는 게임입니다. 지금 뭐 액면으로는 이제 뭐 10번, 11번, 14번 뭐 이런 말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만 뭐 김태형 기자가 언급이 됐던 13번의 천년지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또 박유인 노리는 한대 복병도 입상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번 경주를 한번 역시 중배당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게임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박유인의 추천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11경주 호나벨 1군에 1200으로 치러지는 김태형 기자의 승부입니다. 되는데요. 자, 1군 1200이라는 데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게임 같고 자, 액면 배당은 지금 10의 와치빌리지 중심으로 4번의 히어 히끔스와 3번의 싱싱캣 좀 잡혀 있는데 자, 어떠신지요? 문제는 또 와치빌리지예요. 제가 이 문세영 교수가 예상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인디안 블루를 굉장히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문세영 교수가 또 독박을 쓰는 게임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 와치빌리지가 뭐 지난번에 아시안 챌린지 거부 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못할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휴양 이후에 지난 7월달에 입상을 했을 때도 사실 뭐 와치빌리지 잘 떠서 입상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플라이톱이 못 뛰어서 입상을 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와치빌리지가 예전에 그런 조시가 아니라는 점. 거리야 뭐 1200 누구나 다 유리한 거 알고 있지만 부담 중량이 58.5도 그렇고 제가 볼 때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독박을 쓸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지고 저는 히어 흰컵스가 어쨌든 간에 뭐 지난번에 공백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에도 7주 만에 나옵니다만 역시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상태고 아주 큰 배당은 뭐 11만 동반의 기적에게도 저는 1200이라면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나름 상당히 재밌는 경주입니다. 배당 자체가 뻥 터질 수도 있고 뭐 중저변에 들을 수도 있고 1200m 초반도 상당히 빡빡하고 이 거리 이점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앞선 초반에 상당히 빡빡하게 흐를 텐데 전개 자체상 뭐 꺾을 만한 인기마다 있고 절대적으로 이번 경주 컨디션 자체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마필 한 마필 있습니다. 지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이 전개상도 분명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배당 자체는 무조건 노려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추천 경주 잡았습니다. 일단 지금 와치빌리지가 이 선행을 나가는 조건이나 모르겠는데 선행이 힘듭니다. 10번의 써너돌리라든지 또는 9번의 파랑주의보, 8번의 짝꿍 뭐 이런 말들 공교롭게도 와치빌리지가 최외곽에도 밀려서 번호를 배정을 받는 바람에 더 좀 조건 안 좋아지지 않았느냐. 부담 중량도 증가가 되었고 경주거리가 줄어든 것밖에 유리한 게 없는데 그건 뭐 다른 말들에게도 다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는 12번에
와치빌리지 망나귀의 표현을 빌려면 문생이가 독박 쓸 수도 있다.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썼잖아요, 인디언 블루. 이번에도 두 번째 독박 되는 순간 김태형 기자의 또 적중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들고 있네요. 11경주 섣부른 인기만 승부하지 마시고 김태형 기자와 함께 한번 배당 승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